오늘은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정년 연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차례차례 짚어보려 하는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우리보다 20년 먼저 늙어버린 나라, 일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월드 시니어 그룹에서 준비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새벽 4시에 택배를 배달합니다. 이게 우리의 10년 뒤 모습입니다. 믿어지세요? 한국은 지금 65세 정년 연장으로 시끄럽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쟁 중이죠.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 이미 그 논쟁을 끝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기업들에게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권고하기 시작했고 2025년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정년 연장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야기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리타 공항 안내원, 도쿄 택시기사, 호텔 프런트 직원,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전부 백발의 노인들입니다. 처음엔 신기하게 느껴지죠. 와, 일본은 노인들도 열심히 일하네. 존경스럽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은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놀라실 텐데 2023년 기준으로 일본 65세 이상 취업자가 무려 912만 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취업자의 13.6%가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죠. 10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입니다. 택시기사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고 70세가 넘어도 경비원으로 일하는 게 당연하죠. 공사장에서 헬멧 쓴 70대,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65세 할머니, 이게 일본의 일상입니다. 도쿄 시내 편의점 야간 알바는 70대가 대부분이고 택배 배송 기사 중 60대 이상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실제로 일본 최대 택배회사 야마토 운수의 배송 기사 평균 연령이 58세입니다. 일본은 지금 평생 현역 사회입니다. 멋있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하류노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2015년쯤 유행한 신조어입니다. 수입도 저축도 없이 생활보호 수준 이하로 사는 노인을 뜻하죠. 이 하류노인이 일본에 얼마나 있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약 700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5명 중 1명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보면 일본의 공적연금, 후생연금은 평균 월 14만엔, 한화로 약 13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집 월세 50만원, 생활비 60만원, 의료비 30만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만원이 부족합니다. 매달 말이죠. 이러니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쿄에 사는 72세 다나카씨.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60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연금 받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집 대출금 갚는데 다 써버렸고 남은 건 월 14만엔의 연금뿐이었습니다. 집 월세에 생활비, 의료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의 연금까지 합쳐도 부족했죠. 결국 다나카 씨는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전입니다. 하루 12시간 주 5일을 일해서 받는 월급이 20만엔, 약 180만원입니다. 현역 시절 월급 60만엔의 3분의 1 수준이죠. 일본 내각부가 2022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일본 시니어의 70% 이상이 생활비 때문에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이 즐거워서 사회와 연결되고 싶어서 같은 긍정적인 이유는 3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이 만든 노후 난민 사회의 실체입니다. 정년은 늘어났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죠. 바로 돈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일본에는 계속 고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60세 정년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죠.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보면 60세 정년 후 재고용된 직원의 평균 연봉이 현역 시절 500만엔에서 250만엔으로 뚝 떨어집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정년이 연장되면서 기존 급여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몸은 예전처럼 쓰는데 돈은 반토막 나는 것이죠. 아니, 어떤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월급은 절반입니다.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40%에서 60% 수준으로 깎아버립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후배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월급도 절반인 노년 노동, 이게 일본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일본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노인이죠.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니 노인이라도 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일본의 공적연금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죠. 정부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고 지급액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업의 이익 추구입니다. 기업들은 싼 값에 경험 많은 노동력을 쓸 수 있으니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죠. 노인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현실,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을 따라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2035년이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은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죠.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통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43.4%가 빈곤층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 정도인 걸 생각하면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이미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5년 길어야 10년 안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5060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오래 다닐 회사를 찾는 게 답이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60세까지는 써주지만 그 이유는 반토막 월급으로 부려먹을 겁니다. 진짜 답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기술 혹은 자본소득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60세 이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투자,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층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 필수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연금에 대한 맹신이었습니다. 둘째, 정년 이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등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50대부터 준비하는 거죠. 회사 밖에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저임금 단순 노동에 몰리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역량, 외국어 전문 자격증 등 평생 학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강관리입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아프면 일도 못하고 의료비만 늘어나죠. 50대부터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미 실패한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과 처우는 개선하지 않으면 노인들만 고통받는 사회가 됩니다.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도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월드 시니어 그룹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미국 시니어들의 자산관리법, 유럽의 은퇴 시스템, 그리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앞으로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현실을 알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전 세계 시니어들의 진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물 안 놓으는 그만 세계 1% 시니어의 지혜를 훔치십시오. 월드 시니어 그룹이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